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맞는데 수급이 나쁘니까 어쩔 수 없는,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고, 코스피의 어떤 흐름 자체는 지금 좀 위기를 벗어났다, 그럭저럭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4월이고 내일부터, 그리고 5월에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 과연 이 한 달 동안 그 불확실성이 지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매도가 별거 없다라는 인식으로 갈 것이냐라고, 이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이 공매도 금지의 효과를 톡톡히 봤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면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매도의 재개 방향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정부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만큼은 굉장히 노련하고 잘하고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공매도 재개하는 것도 이 대형주 위주로만, 지수 선물이 있는 대형주 위주로만 먼저 공매도를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실 대형주 외에는 공매도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공매도를 하는 것도 선진적인 어떤 금융시장 제도를 유지를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받겠다는 건데, 그게 뭐 대형주에만 한정이 되고, 지수 선물이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못해도 지수 선물을 매도부터 하면 됩니다. 매도 먼저 하고 매수로 갚으면 되는 구조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니고, 그래서 대형주만 일단 공매도를 재개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나고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중소형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질 것이다.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떤 지표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뭐 이것까지는 어제 대형주가 먼저 올랐던 부분에서의 만회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게 지속이 된다면 그런 영향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코스피 중소형주하고 연동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지표를 넘어선 상태라서 지금 추세가 없는, 그러니까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추세가 없는 상태다. 추세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추세를 정하는데, 코스닥의 어떤 유동성 공급 현황을 봤을 때는 에너지 축적해서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당장은 재미가 없고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도 못한 흐름이지만 결국은 코스피 소형주와 코스닥의 연동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부진한 흐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요거를 팔았습니다. 상강 MNT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이유는 글쎄 이게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뭐 소송비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충족을 했습니다. 소송비 목적은 충족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또 제 거 주식 산 사람들의 몫이고, 근데 올라가겠냐라고 하면 저는 올라갈 것 같은,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샀는데 과연 뭐가 없겠느냐. 그래서 조만간에 계약건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한 2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계약건 나와서 올라가고 이런 거까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이제 불확실한 거고, 그리고 게시판에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노출된 재료라고 봤을 때 제 목적, 제가 머리 끝까지 먹자라는 게 아니라 소송비를 벌자. 그리고 실제 오늘 차익 실현해서 소송비를 챙겼고, 이제 임시주총 열어달라는 소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신금속에서, 그래서 뭐 요런 목적으로도 한다. 주식 투자 뭐 꼭 돈을 머리 끝까지 번다 이런 것보다는 필요할 때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유스홀딩스를 오늘 제가 이걸 확 긁어버릴까 아니면 좀 소심하게 살까 고민했는데, 제가 지금
뭐 요거는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유수홀딩스는. 왜냐하면 여기 기사를 보시면 예, 주주들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유수홀딩스가. 그리고 아주 깜짝 배당을 했었고, 예. 그리고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 저번에 그 공정공시 낸 거, 예, 의결도 하고, 그리고 100억 원 자사주 매입할 거고, 예, 이런 걸 내놨는데, 이런 주주환원 정책으로 전환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양엠텍 같은 경우, 예, 삼양엠텍이 과거에는 아무래도 사원들이 창업을 한 회사다 보니까 이 주가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사원 승계의 원칙을 지금까지는 지켜왔습니다. 삼양엠텍이. 그래서 요 주식이 높아졌을 때 어떤 세부담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주가가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경영진의 어떤 의지였고, 그런 게 계속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예,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돌아서고 나서 배당을 100원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 연도에 150원을 제시를 하고, 뭐 배당도 훌륭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여기서 더 해가지고 의결권 주식 숫자도 줄이고, 그리고 그 N 기업하고 D 기업하고 그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4.99%씩 보유를 해서 상호 지분 스왑을 해가지고, 그래서 삼성엠텍이 최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17.51%. 이게 지분율이 낮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분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전체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호 지분을 더하니까 이제 27.5% 정도 되고, 자사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13.85를 만들었으니까 사실상 30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게 됐고, 배당도 양호하게 주고, 이러니까 주가가 그냥 주주환원 정책 이후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수홀딩스도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지분 변동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 이건 뭐 큰 적은 아닌데 재미로 본다면, 세부 변동 내역, 신규 선임을 통해서 3만 주가 추가가 됐고, 취득일은 옛날인 것 같습니다. 취득 단가 3,571원이니까. 네,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주주환원 정책으로 돌아서고 나서 이런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게 지금 유수홀딩스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런 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사의 표현에 보면 뭐 행동주의 펀드 압박에, 근데 이거를 조금 저는 이런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압박에 의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돈을 쓰고도 뭔가 표시가 안 나는 느낌? 예, 그래서 그냥 이런 압박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주환원 정책으로 돌아섰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맞지 않을까. 어쨌든 요 표현이 그렇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요 주주환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정 공시를 했다라는 부분과, 이번에 배당을 증액한 것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결의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글쎄, 이게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뭐 월봉에서 신호도 났고,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때랑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소극적으로 담았느냐?
다 질러버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쨌든 요 수익이 낮기 때문에 뭔가 위험에 대해서 약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위험을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사다가 말았는데 꼭 이럴 땐 또 올라갑니다. 예, 하지만 그 자기 자신도 어떻게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그리고 뭐 이온 컴포텍 그냥 뭐 안 보겠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예. 다른 건 없는데 그냥 그렇고, NHN벅스는 추세 이탈인 거 치고는 뭐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유통되는 주식 수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주가가 밀리고 올라가고를 반복한다? 뭐 그게 그런 어떤 일부 사람들의 매도만으로도 이게 흔들린다. 그러면 그거 어차피 못 가면 그 사람이 안 팔아도 어차피 못 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는 투자자들의 물량을 다 받고 믿음 있는 투자자들의 물량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아직 그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도 주주 구성에서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액트도 뭐 딱히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저거 이 종목 HK. 예. HK는 제가 왜 언급하냐면 제가 HK를 어느 정도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주총 다 찬성 찍어줬습니다. 저는 갖고 있는 주식 다 투표합니다. 그래서 다 찬성을 찍어줬더니 오늘 정관장을 하나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예, 회사에서 정관장 에브리데이, 예, 선물을 하나 보내가지고 뭐 어쨌든 그 자신들한테 찬성을 해서 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낸 거 보니까 어쨌든 의결권 행사를 해서 그 거기에 따른 어떤 간단한 소정의 어떤 성의 표시, 이런 부분들이 좀 색다르게 다가오는, 이 회사 괜찮은 회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작은 거 하나로,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증권사에서 선물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또 이 투표에서 선물 받은 건 이번 처음인 것 같은데. 예. 투표가 아니라 의결권 행사해서, 예,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기 댓글 확인을 하고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늦게 올려드려가지고 저도 가능한 빨리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이 좀 안타깝게도, 예, 일단 추천 찍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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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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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다. 유한타 증권. 제가 오늘 서울 갔다 온다고 확인을 못 했는데, 내일 오전 중으로 확인해가지고, 문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문자 발송 드리는 거 당연히, 예, 아무런 저거 없습니다. 대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게 종목이 언급이 되고, 이걸 다뤄야 되면 인내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생업에 열중하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들, 뭐 재무제표도 좋고 실적도 나오고 앞으로 그런 실적의 숫자가 더 나오는, 네,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갖고 가시면 됩니다. 딱히 물어봐도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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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수수료가 사실 크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거
제가 오늘 이베스트 매도 손익에 보면 수수료가 22,502원입니다. 근데 이게 뭐 5배를 해도 한 10만 원인데 3천만 원 해서 10만 원 정도 내는 거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도 유한타로 싹 옮기고 싶은데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종목 받아보시면 다 확인해 보시면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 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제가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늦게 올려가지고 댓글이 오늘 빨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다룰 수 있으니까 예, 그걸 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우진 플라임이라는 종목, 어제 제가 우진 얘기 나왔을 때 요렇게 우진 쳐가지고 요 셋 중에 하나가 좋은 종목이다, 진짜 좋은 종목이다, 개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진 플라임입니다. 그럼 우진 BNG를 보면 뭐 적자 기업에 뭐 딱히 그런 거 없고, 우진 INS를 보면 이 기업은 나쁘지는 않은데 좀 실적에 부침이 있고, 우진 프라임을 보면 올해 흑자 전환하고 뭐 그럭저럭 괜찮고, 근데 뭐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우진 INS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진 프라임인데 제가 오늘은 중소형주 4종목을 갖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종목들을 보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지, 중소형주는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조금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우진 프라임을 가지고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우진 프라임은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HTS에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 상장기업 분석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요게 요약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을 성형할 수 있는 사출 성형기 제조업체다, 여기하고 뭐 기존 유압시계, 뭐 전동시계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양한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에 널리 적용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플라스틱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건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이 범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우진 프라임이 개발한 제품은 범퍼 안에 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장중 리딩에서 글로 썼는지 유튜브에서 말로 썼는지 말로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공간이 비는 이런 범퍼를 만든다. 이게 충격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훨씬 잘 견디더라. 근데 이 공간을 비워둠으로 인해서 원료비는 오히려 떨어진다, 성능은 올라간다. 당연히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만드는 범용 제품인데 약간의 차별화를 통해서 원가도 절감하고 성능도 높였다, 당연히 많이 팔릴 거다. 그게 숫자로 나타나느냐? 나타났네. 매출이 늘고 흑자 전환하고. 그러면 지금 이 흑자 기조가 하반기 들어서 더 좋아졌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네?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지겠네? 그러면 요 자산이 올라가고 부채는 갚아 나가겠네? 당연히 좋아지겠네. 요게 몇 년간 지속되면 아주 좋아지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주가는 조금 성격이 급하니까 이거를 미리 반영을 해 나갈 거고,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요 시점이었는데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요거 보니까 또 요렇게 추세 깨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
NHN 복수도 가능성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런 거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뭐가 제품 하나가 터지면 실적이 확 좋아진다라는 거. 그럼 비슷한 예로 뭐가 있느냐? 예. 그 상보. 예. 그게 생각이 안 났구나. 갑자기 뇌 정지가 와가지고. 예, 상보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상보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요거 자동차용 글라스에서 전자식으로 스위치 누르면 선텐 된 거, 스위치 끄면 다시 투명 유리, 요런 제품을 개발해서 자동차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거 수익이 괜찮겠는데? 실제로 이제 연결 기준이긴 하지만 4분기부터 매출과 이익이 폭증을 했습니다. 굿. 아주 좋아. 예. 요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개발들, 연구 개발을 계속 하면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는 제품. 사실 썬팅하면 밤에 불편하고 비 오는 날 불편한데 스위치로 끌 수 있고 켤 수 있는 거, 그게 비용 차이가 좀 난다 해도 고급차, 몇 억짜리 고급차에는 요거 탑재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통하겠네, 수요가 늘겠네, 실적도 확실히 좋아지고 매출도 늘어났네, 계속 좋아지겠는데? 그럼 주가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 그런 거. 이거는 이제 제조업에 대한 거고, 그러면 약간 의약품 쪽으로 가서 그 큐렉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렉소도 보면 요것도 그냥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의료기기 사업에서 정형외과 수술 로봇, 요게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자에다가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작년 흑자 전환한 게 4분기에 이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났다. 이때 수술용 로봇을 팔았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유럽에서 인증을 받고 계속 이제 수출국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걸 써보는 데서 괜찮네라고 해서 추가로 쓰고 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 매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가 더 늘어나고 또 더 늘어나고 했을 때 이 큐렉소가 어쨌든 의료기기 쪽이니까 시장에 어떤 프리미엄을 받아서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당장은 뭐 없는데 흑자 팔아서 이익이 나는 제품이 있다. 여기에 시장이 굉장히 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노레이. 예. 이 제노레이도 보시면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약간의 차이만, 연구 개발해서 약간의 차이만 만들어도 호응을 얻게 됩니다. 이동식 엑스레이. 우리 엑스레이 가서 찍는데, 엑스레이실 가서 이거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찍는다. 훨씬 더 낫고, 이거 렌탈도 가능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동식이니까 엑스레이 장비를 병원에 렌탈을 해주는 거. 그럼 매일매일 안 써도 되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비용이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제노레이가 진짜 이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는 드물게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숫자를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숫자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어떤 회사 가치가 커지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업체인 것 치고는 주가가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 이 회사들이 이렇게 이익을 내고 있는데 결국은 관심을 받지 않겠냐. 다른 것보다 예전에 제가 성장주로 찾은 거 메디아나라는 종목,
이 종목도 보시면 실적이 줄었다가 제자리로 오고 더 좋아지는 이 과정들에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성장주로 했지만 시작은 물려서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려가지고 여기서 한 10,000원 가까이 물렸다가 물 타고 해가지고 요거 터졌을 때, 예, 요거를 이제 만끽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뭐 NHN 복사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여기까지는. 근데 이게 터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터지는 계기가 보면 숫자가 달라지더라. 2018년에 영업이익 35억까지 떨어졌는데 2019년에 77억을 만들더라. 늘어났고 올해 더 늘어나는 거 바로 반응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소형 성장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뭔가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갖고 그걸 가지고 이익을 낸다. 그러면 반응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 요런 게 되고 그게 4종목인데 이 4개 중에서 큐렉소는 사실 주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 큐렉소를 빼고 3종목들은 시장에서 호응을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성 장세, 내년에 유동성 장세가 오는지에 대해서 제일 가늠하기 편한 게 증권주인데 그럼 오늘 증권주를 한 번씩 다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대우가 대장주인데 아직까지 큰 상승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형 증권주에서 미래에셋 대우의 어떤 반응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미래에셋 대우가 영업이익 1조 원 돌파하고 뭐 자기 자본 이제 10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업체지만 주가만큼은 참 인기가 없네. 예, 대형주가 삼성증권 보더라도 딱히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중소형주에서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KTB 투자증권 같은 거 보면 우상향해.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예, 요런 흐름. 그리고 현대차증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인데 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예,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증권주에서 어떤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되냐면 그동안 거래 대금이 폭증하고 증권주의 이익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 주가가 그렇게 시원하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건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확실히 올 건지 안 올 건지에 대해서 확실히 못 가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시장이 이러다가 꼬꾸라지면 옛날처럼 재미없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증권주들은 그렇게 되면 실적도 뭐 그때하고 별반 차이 없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달려야만이 유동성 장세가 확실히 온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증권주들 흐름이 조금 심상치 않다. 뭐 물론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증권주로 수익 내서 이런 거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고 거기에 따른 높은 변동성과 한번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면 안 가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증권주 투자가 일반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권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 증권주들이 상승한다? 분명히 좋은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도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6년에 증권주들이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7년 초까지 오르다가 증권주들은 그 뒤로는 재미없고 나머지 종목들이 오르면서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이 유동성을 대변하던 게 증권주 주가였고 미리 유동성 장세가 오기 전에 미리 주가가 먼저 달렸더라.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최근에 증권주가 준동하는 부분들이 심상치 않다. 만약에 이게 연속성 있고 KTB 투자증권처럼 다른 증권주, 대형주들은 어쩔 수 없지만 중소형 증권주들의 어떤 흐름이 연속성 있게 올라간다면 그럼 내년에 유동성 장세는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올해 비트코인이 난리가 난 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까지는 세금이 없고 내년에는 세금이 있고 그 사이에 마지막으로 해먹자라는 건데 주식시장은 내년까지 세금이 없고 그 후에 세금이 있으니까 내년에 마지막으로 뭔가 하자라는 유동성이 집중이 돼서 큰 장이 설 것이다. 그거에 대한 어떤 보증 수표가 되는 게
증권주의 연속성 있는 상승이 될 것이다. 예,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이 증권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SK그룹에 대해서. SK텔레콤 기업 분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주총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SK텔레콤 자회사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SK텔레콤이 기업 분할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 분할을 하고 SK텔레콤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하고 기업 분할을 한 다음에 이 지주회사하고 SK가 합병을 할 겁니다. 그러면 SK 지분을 대량으로 갖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 주가가 올라갈수록 사실은 합병 비율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요 자사주만큼 SK 지주사하고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데,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빠지지도 않고 특별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SK텔레콤 지주회사를 흡수해서 SK하이닉스와 같은 회사들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게 지금 SK가 20조 정도니까 이게 5조 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그럼 SK텔레콤이 지주회사가 5조 원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거의 지주회사가 10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주가 상승의 어떤 동력이 돼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졌을 때 불리하기 때문에 주가 부양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SK랑 SK텔레콤이랑 비교하면 SK가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30만 원 되면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도 더 올라가기 힘든 어떤 가치의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